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떡국떡이 남아서 떡볶이 했어요. 혼자 먹기 너무 많네요. 딱 1인분만 하려 해도 하다보면 양이 많아져요. 전 떡볶이에 떡보다 오뎅이 더 좋아요. 만두도 굽고 있어요. 뒤집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 짠! 맛있겠죠? 맛있긴 개코나 맛있어. 다이어트 중인데 밤에 이런 거 올리고 난리여.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결혼 2년차 20대 후반 동갑 부부예요. 저와 남편은 해외 유학 중 만나 그곳에서 결혼해 살다가 올해 중순 귀국했어요. 그런데 귀국하고 나서 남편이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움 부탁드려요. 3달 전 술 많이 마시고 온 날 자다가 너무 목말라서 부엌으로 갔어요. 시계 보니 새벽 4시쯤이었고 친구들한테 온 연락 확인하느라 폰 들고 갔는데 거실 지나치면서 소파와 탁자 사이에 뭔가 커다란 물체가 얼핏 보이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폰불빛 비춰보니까 남편이 그 사이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저라는 것처럼 몸을 웅크린 자세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너 여기서 뭐하냐고 몸을 흔드니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대체 뭐하는 거냐고 묻자 남편이 하더니 그냥 들어가 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자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날 남편한테 너 어제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고 묻자 아니 그냥 이러면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내가 술 취해서 헛것을 봤나 생각도 했는데 남편 반응을 보니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물어봐도 남편이 대답할 기미가 안 보이길래 이상했지만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강아지가 옆에서 침대에 올라오려고 낑낑대는 소리에 잠깐 깨서 올려주고 보니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에도 없길래 뭐지? 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닥이랑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공포영화 같은 상황에 소리 빽 지르면서 불키니까 또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붙잡고 물어도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다음날도 당연히 글쎄. 이러면서 대답 않고 넘어가려 했어요. 다른 대화는 평상시처럼 잘만 하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기저기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몽유병 증상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잠을 자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자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우와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신우랑 정말 친구처럼 지낼 정도로 가까워서 신우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계속 넘어가려 한다고 혹시 너는 알고 있냐 물어보니 신우가 당황하더라고요. 언니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오빠가 물건 찾고 있던 거 아닌가? 라는데 정말 말도 안 되고요. 분명 그때 신우 행동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우도 다른 얘기로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그런 행동이 새벽마다 몇 번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3-4번 그런 이유론 무서워서 나가보진 않지만 새벽에 깼을 때 옆에 남편이 없으면 불도 안 켜진 거실에서 소리가 나요. 친구 하나가 그거 혹시 조현병 아니냐고 하는데 왜 몇 년 동안 멀쩡했던 사람이 귀국하고 갑자기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대화할 땐 정말 멀쩡해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한테 수면센터 같은 데 가보자 해도 그냥 그때 관련 얘기만 나와도 바로 말을 돌려요.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그냥 말을 돌려요. 분명 신우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무섭기도 하고 신우나 남편 말 돌리는 거 보면 진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해 안 되고 머리 복잡해서 요즘은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혀요. 조현병 의심해봐야 되는 건가요? 정말 미칠 것 같네요. 댓글입니다. 안 쓰는 휴대폰 하나 구해서 밤에 녹화 켜놓으세요. 정확히 뭘 하는지 알고 증거를 잡아놔야 얘기를 하든 혹여나 후에 쓸 수 있어요. 우선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에게는 숨기고 몰래 홈캠을 설치하세요. 반려동물용으로 요즘 나오는 홈캠은 설치도 간편해서 혼자 할 수 있어요. 홈캠을 설치하고 녹화해서 꼭 백업해서 파일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홈캠 설치하자고 얘기해보세요.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 핑계라도 대면서요.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결과적으로 녹화한 파일 얘기를 하고 병인지 묻고 얘기를 해보세요. 조현병 증상 중에 비슷한 게 있어요. 반응을 보면 쓰니 말대로 남편분도 신우분도 알고 있고요. 꼭 증거를 확실하게 포착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조현병인 것 같은데? 신우가 알 정도면 예전에 조현병이 있었고 치료받아 괜찮아져서 유학도 간 거고
그곳에선 괜찮았다고 하니 한국 와서 다시 병이 생긴 거 아닌가요? 조현병이란 게 괜찮아지는 시기가 길어졌다 다시 돌아오길 반복하기도 한대요. 몰카 하나 설치하시고 의사 전문의 보여주고 따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아하니 남편은 계속 감추려는 게 병원도 같이 안 갈 것 같으니. 대학생 때 같이 살았던 룸메가 딱 저런 증상이었어요. 밤마다 냉장고 뒤져서 그 앞에 앉아서 진짜 머시인 것처럼 미친듯이 음식 먹는데 다음날 물어보면 딱히 아니라 하지도 않고 뭔 소리냐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아무리 꼬치꼬치 물어봐도 절대 대답 못 들어요. 그 친구도 결국 가족들이 병원 데려와서 치료했었는데 꼭 병원 데려와 보세요. 정말 늦어지면 더 악화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강아지랑 같이 친정 가시죠. 강아지는 지금 당장도 위험한 것 같고 님도 계속 모르는 척 해주지 않고서야 그 집에서 더 캐내다간 먼지 당할 줄 알고요. 저건 천만년의 사랑도 공포로 바뀌는데 같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당신 이상행동 숨기면 사기 결혼 아니겠냐고 끝까지 나 속이려고 들면 못 살 것 같다고 이유도 모르고 공포에 떨 순 없다고 강하게 나오면 시가 쪽에서 뭔 얘기가 있겠죠.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이혼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애 낳고 살아요? 이혼 사유 밝힐 때 병원 기록되면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님이 낌새 차린 거 남편이랑 신우가 알 것 같은데 증거 잡으시고 남편 말고 신우 잡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난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오빠 조현병 맞지? 언제부터야? 괜찮으니까 얘기해봐라. 나는 알아야 하지 않냐 살살 구슬리세요. 놀라운 얘기 나와도 침착하게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해보란 식으로 계속 구슬리고 녹음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초밥집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초밥집이 다양하죠. 만원 미만도 있고 20만원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나름 중간쯤 되는 초밥집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미들급입니다. 점심은 대략 3만원 선, 솔직히 4만원에 가까워요. 저녁은 7만원, 9만원 이렇게 두 코스를 합니다. 물론 저렴하진 않아요. 제가 입맛이 싼 편이라 남편 가게 가서 먹으면 동네 초밥하고 재료가 다른 건 모양으로만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가봐야 새우초밥만 먹는 사람이라서요. 아무튼 요런 식당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 남편 가게에서 우리 둘째 돌잔치를 했었어요. 뭐 돌잔치라고 해봐야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시형제, 친정형제들과 내외들 그리고 애들까지 불러서 16명 정도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일요일은 정기 휴무라 남편 가게 직원분들도 2분 나와서 도와주셨고 같이 식사하고 남편이 수고비는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음식이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맨날 초밥만 해주더니 그날은 고기 위주로 코스를 잘 짰어요. 익힌 생선 요리도 있었고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음식에 정성을 많이 쏟아줘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날 메뉴 중 2가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잘하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다들 축하한다, 이쁘다, 맛있었겠다 칭찬들이 많았고 몇몇 친구는 가족 모임 때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었어요. 누가 부탁을 하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거절하더라고요. 휴무일에 일하는 게 쉽지 않아. 비전문 분야를 코스까지 만들어서 돈을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지인과 친구들의 부탁은 좋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둘째 돌잔치 전후로는 친구들 데려다 초밥도 같이 먹고 했었는데 그 뒤론 제가 부르기도 뭐해서 부르지 않고 있어요. 괜히 일이 생길까봐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 적자면 친구들이 와서 7만원짜리 주문하면 남편이 사케 5만원짜리 한 병 서비스로 주고 초밥도 9만원짜리 코스로 원래 15피스 나가는 거 20피스 주고 했습니다. 베프가 작년 초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돌이 21일입니다. 그날 다른 곳에 돌잔치를 잡았는데 다 취소당하고 저희 둘째 돌잔치가 생각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애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알잖아. 이러면서 밑밥을 깔길래 기분이 뭔가 쌓이는데 역시 그래서 말인데 거기서 돌잔치 할 수 없냐? 원래 21일인데 주말인 17일에 하면 너네 식당 쉬는 날이니까 다른 손님 눈치 안 봐도 되잖아. 너 돌잔치 때 음식 해줄 수 있어? 금액은 인당 15만원으로 해주면 돼. 20명이니까 300만원 낼게. 요즘 다들 힘든데 이거 하면 매출에 도움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약간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남편네 가게도 요즘 시국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서 직원도 2명 줄이고 있거든요. 런치도 가격 내리고요. 배달 도시락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제발 부탁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 핑계만 계속댔죠. 그러다 하루 조용하길래 안 하려나 보다 하고 다행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브레이크 타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친구 관리 좀 잘하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게 전화로 전화와서 예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친구인 걸 알고는 그날은 휴무고 5인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했나봐요. 그랬더니 그럼 식당만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음식은 알아서 준비할 테니 가게를 3시간만 대여해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혹시나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저희 주방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길 순 없다고 또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벌금이 나오면 자기네가 내겠다고, 절대 사진 SNS 같은 데 안 올릴 테니 부탁 좀 한다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하고 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친구한테 톡을 했죠. 너 우리 남편한테 전화했었어? 거기서 안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뭐?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남의 남편한테까지 연락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해? 너도 애 키우면서 내 맘도 몰라주냐? 대단한 성인군자 납셨네. 안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톡을 끝냈어요. 저도 그 길로 저희 첫째 돌잔치 때 20만원 받았던 거 생각나서 바로 페이로 20 쏴주고 돌 축하한다 이러고 그 뒤로 연락 안 한 지 이틀째입니다. 솔직히 장사도 안 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한 이 친구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댓글입니다. 쓰니 친구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라고 말을 하지만 반대로 지금 식당도 5인 이상 받지 않는 상황에서 쓰니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방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가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식당을 빌려준다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하죠.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한다 해도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다면 결국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 하고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되어 피해 입는 건 결국 쓰니 남편이죠. 쓰니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베프 아니에요. 무조건 손절하세요. 님네 영업정지 당하게 하려는 수작인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호텔 예식장 잡던지 냅두세요. 그냥 거절하세요. 님 친구 맘충이에요. 손절하세요. 사정 봐주는 것도 선이 있는 건데 그 맘충은 개념이 없네요. 5인 이상 집합금지 17일까지니까 17일날 어디서 돌잔치 하거들랑 신고하세요. 내 가게에서 내 자식 생일잔치 한 거랑 남의 가게에서 내 자식 생일잔치 하는 거랑 어떻게 같이 얘기하냐? 명색이 아빠가 일식요리사인데 내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근데 그걸로 해달라 말라 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 이 시국에 남의 영업장에 전화해서 뭔 진상이야? 그럼 지네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놓고 하던가. 매년 오는 생일 뭐 그리 중요하다고 간단하게 돌잡이나 하면 될 것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나라 법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 역병이 창궐할 때는 모든 제사와 잔치를 삼가는 게 유리건을 지 자식 첫 생일 선물로 한번 걸려봐야 정신 차릴 여편네구만. 와, 어떻게 남편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너무 무례하네요. 베프 맞아요? 남편 보기 너무 부끄럽겠네요. 지네 자택수 하면 되는데 찜찜하니 딴 곳에서 한다고 하는 민폐란 일. 단톡방 없어요? 있으면 이걸 링크하고 뭐라 해요. 어쩜 그리도 이기적이고 배려 없고 민폐갑이냐? 가게 대여할 돈에 벌금 낼 돈까지 있으면 너네 집이든 시가에서 하면 되는 걸. 거절했는데 왜 이렇게 미저리같이 발광이야? 그리고 무슨 이 시국에 돌잔치 한다고? 어렵게 가진 만큼 깊게 생각하고 현명할 줄 좀 알아라. 평소에 얼마나 만만하고 호구처럼 굴었으면 친구 남편한테 저리 무례한 짓까지 할까? 님도 한심해요. 내가 거절했는데 따로 그것도 일하는 곳에 전화했는데 겨우 저 따위 말이나 하다니. 겁나 부러웠나 보네. 남편이 스시집에서 돌잔치를 남편 스시집에서 한대. 하고 막상 갔는데 남편 밑에 직원들이 쉬는 날인데 코스로 해주고 맛도 좋고 이거 웬걸? 친구한테 쇼 붙이면 적당한 가격에 돈도 짭짤하게 벌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듯. 저런 사람들 받아주면 돌잔치 끝나고 나면 좋은 소리 안 나와요.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합니다. 경험자예요. 손절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며칠 전부터 친정집에 와 있어요. 주말에 있었던 시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남편이랑도 싸웠어요. 시아버지 생신 전에 형님이랑 저랑 통화로 생신 선물을 맞췄어요. 누구 한쪽 튀거나 못해 보이지 않게 가격대 맞췄거든요. 통화하면서 둘 다 용돈 50만원씩 드리는 걸로 합의 봤었어요. 1월달에 시어머니 생신이셨는데 그때 저희랑 형님네가 좀 무리해서 시부모님 유럽여행 보내드렸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저는 찬성 쪽은 아니었어요. 동남아도 아니고 유럽, 거기다가 두 분이잖아요.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라 가이드 따로 붙여드리고 무조건 좋은 호텔에 계셔야 하고 저랑 남편이 예전에 저희끼리 다녀왔던 유럽 여행보다 지출이 훨 많았었어요. 그래도 형님네랑 남편까지 해드리자고 완강하게 말하길래 마지막에 저도 동의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버님 생신 때는 시댁에서 밥 먹고 용돈 50씩 드리자고 말을 끝냈는데 막상 생신날 시댁 가니까 형님이 더 많은 걸 준비했더라고요. 아버님 용돈 50에다 어머님 용돈 50 그리고 홍삼 세트 가져왔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네 선물을 더 좋아하셨죠. 뒤통수 맞은 기분이긴 했지만 제가 거기서 뭘 더 어쩌겠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용돈 봉투를 아버님께 드리니까 어머님이 내 거는 어딨냐?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본인 걸 찾으셔서 저도 좀 당황했죠.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거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1월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여행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지출이 좀 컸었던 터라 마음처럼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웃으면서 누가 들으면 그 여행 동서네가 다 보내준 줄 알겠네. 그 여행 비용 정확히 반반해서 우리도 보탰는데 무슨 지출이 컸다는 거야. 그리고 그건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성이랑 마음 문제 아니야? 막말로 아버님 어머님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더 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랍니다. 참 얄밉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란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놓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수님처럼 좀 성의 있게 준비하지 그랬냐. 이럴 거였으면 작년처럼 알아서 생신상 좀 차리기라도 하지. 랍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 남자가 나한테 한 말인가 싶었고요. 거기다 더 가관인 건 시부모님이 그런 남편을 말리시더라고요. 됐다. 우리도 엎드려서 절받기 싫다. 큰 며느리라도 이렇게 마음 소준이 괜찮다.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랍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저녁들 먹자며 저랑 형님더러 주방으로 가자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네 어머니 하고 주방으로 갈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똑부러지게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단체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막말하는 그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목소리가 덜덜 떨렸었어요. 그래도 할 말 했죠.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소리 듣고 주방 가서 밥상을 어떻게 차려요? 형님도 그래요. 나랑 얘기가 다 끝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꼭 나랑은 사이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솔직히 너무 멘붕이라 머릿속에 잡히는 거 그냥 다 따지듯 말을 했었고 남편이 저 끌고 나왔었어요. 시댁 식구들 다 저 미친 여자처럼 보고 있고 남편은 나보라고 하는 저를 힘으로 잡아 끌어냈는데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까지 나요. 시댁 문 앞에서 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타려는 남편에게 아파트 복도인 것도 잊고서는 소리 질렀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몸에서 손 떼. 나 한 번만 더 힘으로 휘두르면 당신 정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손 놓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은 저더러 뭐 잘못 먹었냐?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니네 집 식구들이 날 대역 죄인으로 만드는데 내가 거기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냐? 말하고 그대로 친정으로 왔었어요. 친정집 주차장에 차 세우고 2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고 방금 전 시댁에서 당한 일들이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서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싸웠다고 집 나오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친정집으로 도망오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었어요. 그래도 친정부모님한테는 이런 걸로 온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시댁에서 들은 말들은 더 많아요. 아버님 용돈만 드렸다는 걸 제 인성으로까지 엮으시고 아직 결혼 2년 차이고 아이는 나중에 가지기로 합의한 저희 부부인데 그런 것들까지 다 아시면서도 제 앞에서 제 신보가 저러니 아이가 못 들어서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남편은 그 옆에서 대놓고 한숨만 쉬고 시부모님께 오히려 죄송하다며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할 줄은 자기도 정말 몰랐다며 제가 그때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알고 있어요. 저랑 형님이 용돈 50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를요. 형님이랑 얘기가 이렇게 됐다. 용돈 50에 드리면 되겠지 했을 때 남편은 저랑 형님이 그렇게 얘기가 된 거면 그렇게 하라 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톡 하나만 와 있어요. 너가 제정신이 달린 여자면 당장 집 들어와. 형님한테도 톡 하나 왔었고요.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 질러댔어. 동서가 시댁 흉보는 거 시부모님 다 들었어. 마음이 답답하다 못해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아요. 나이 30이나 먹고 왜 똑바로 처신 못하고 왔는지 저도 후회해요. 근데 모든 식구가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세상 나쁜 여자 취급을 하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생각을 냉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이란 사람은 저를 힘으로 잡아 끌어내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무섭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 부를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소리까지 질렀던 거예요. 친정부모님께 말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와,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순식간이네. 거기에 신랑이랑 작자는 기름을 붓고 있네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 님조차도 지금 내가 잘못한 건가, 뭐가 문제인 건가 판단이 흐려졌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받으세요. 온 식구가 똘똘 뭉쳐 저러는데 님은 가족 없어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진짜 뭐 저런 신랑이 다 있나? 저 같으면 친정에 다 얘기하고 다시는 시가 안 갈 듯요. 형님이란 사람 무섭네.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저렇게까지 뒤통수를 치다니.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받아요. 그 자리에서 인성 얘기한 거며 빠짐없이 모조리 얘기하세요. 화해가 안 되면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화해한다고 해도 시댁일은 쏙 빠지고 남편한테 맡기세요. 그놈의 남편도 하는 짓 보니 믿을 인성은 아니지만 당신 부모 일엔 더 이상 간섭 안 하겠다고 해요. 시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형님이 아랫동서재 끼고 시부모님한테 잘 볼 이유가 유산밖에 없는데? 나도 우리 형님한테 님과 같은 비슷한 일을 몇 년 동안 당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진짜 성질나더만요. 님 마음 이해해요. 어머님 못 챙기는 얘기 나왔을 때 조금만 진정하고 형님이 아버님 거만 50 준비하자고 얘기하셔놓고 뒤통수 치시네요. 사이 갈라놓으실 의도가 아니면 이러시는 거 안 좋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형님이 50만 준비하라고 해서 형님 말 들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나중에 용돈 챙겨드릴게요. 이젠 형님이랑 상의 안 하고 저희가 할게요. 괜히 서로 상의하다가 이렇게 의상하는 일 생기네요. 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 일은 벌어졌으니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네요. 남편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상황 설명해요. 형님 장난질 의도가 없었다면 님이 조금밖에 못 드렸다 했을 때 형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시부모님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시 뒤통수 충격이 너무 커서 반응이 그랬다고 얘기하신 후 남편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님 이해 못하면 큰 결심해야죠. 만약 사이 회복하더라도 형님이랑은 거리 두세요. 여우 같은 형님의 개념 없이 지 마누라도 못 챙기는 바보 남편, 염치 없는 시부모까지 그 집 구석이랑 계속 부딪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남편이 그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정신머리 없는 게 누군데. 애 없을 때 이혼하길 바래요. 남편이 가장 큰 문제네요. 지부모 생신에 지는 뭘 했다고. 성의는 지가 보여야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 부인한테 성의를 우는애. 본인은 장인 장모님 생신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리도 뻔뻔한지. 남편분이 제정신 박힌 인간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사셔야 좋을지 답이 없네요. 이런 고구마 오랜만이네. 시댁 식구들 단톡방에 다 초대하거나 단체 문자로 보내요. 형님은 저랑 미리 연락해서 아버님만 50 드리기로 해놓고 따로 준비해서 그것도 모자라 그 앞에서 나를 훈계질해요? 정성이라고? 형님 머리 참 잘 쓰시네. 미리 계획해서 남 깎아내려서 자기 돋보이려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 참 신통하네. 우리 부부 이혼시키고 시부모님 사랑 혼자 독차지할 생각이셨으면 성공하셨네. 앞으로 사려 깊은 형님께서 시부모님의 우리 남편까지 아버님 생신날 하셨던 것처럼 잘 부탁해요. 그리고 남편 너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들 낳아가지고 인성이 문제네 정성이 문제네 떠들며 조리돌림할 때 편은커녕 위로도 없이 나를 윽박지르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살겠냐? 부디 앞으로 형님 같은 여자 만나서 둘이 기싸움하고 서로 이간질해서 제잘난 모습 보이려는 거 많이 구경하면서 살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 남편 믿고 생판 남들한테 잘해줬더니 남편 너도 나를 종보듯 하냐? 같이 2년만 살아도 이 모양인데 앞날이 끔찍하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아들 다시 돌려받고 돌볼 도련님 생겨서.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같이 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새벽에 화장실도 못 가겠네요. 방에 요강 갖다 놔 요강. 두 번째 사연은 친구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저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초밥이 땡기네. 세 번째 사연은 너무하네요 형님이. 같이 50씩 하기로 해놓고 뭘 얼마나 물려받으려고 저러는 건지. 나중에 시부모님이 세아가 너한테 물려주마. 요강 가져가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순아 너네 집에서 돌잔치 해도 돼?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너무하세요 형님. 너는 배추해. 너는 알타리. 너는 깍두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